안녕하세요. 중앙여중 3학년 이지원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곳은 서대문구 독립문역에 위치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 감옥으로 개소되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투옥되었던 감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멘토는 이곳에서 학예사라는 직업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멘토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시, 교육, 자료 수집,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형무소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제가 역사 관련된 전공을 했고요.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시각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좀 입혀서 전시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곳이 역사를 소재로 한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는 게 일단 가장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박물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뭐 인턴 사원이나 아니면 기간제 직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무 경력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자격이 부여가 되면은 이제 학예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게 됩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나요? 일에 대해서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실제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지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흥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인내심, 용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신가요?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서 고초를 겪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후손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셨을 적에 독립운동가분들을 찾는데 도움을 줬을 적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어려운 점은 박물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의문점이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분들께 왜 이런 전시를 하게 됐고 이 전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것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신가요? 서대문 형무소는 박물관이자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인력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일 처리를 해줘야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관람객분들이 오셨을 적에 안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서대문 형무소에 꼭 방문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학예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중앙사라는 건물이에요. 여기 서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옥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옥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건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감시하는 관리자가 한 명만 있어도 고개만 돌리면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감시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옥사는
최소의 인력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구조로 해서 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잊혀진 영웅의 후손을 찾습니다라는 기획 전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후손은 없고요. 수감자 카드에 있는 얼굴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대로 이제 그려서 한 것들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어떤 분들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1운동이 3월 1일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약 한 달 반 정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들 보시면 뭐 유성국, 박학준, 이리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사진이 남아 있고요. 이 얼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했고, 이분의 직업이 이랬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옷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자, 여기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3.1운동 그 판결문에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있고, 실제로 서대문 연못에 수감된 수감자가 기록하던데, 서대문 연못에 수감되신 분들 가운데 현재 지금 안성 분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서 그냥 3.1운동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격렬하게 지역에서도 이루어진 거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도에도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나용기 선생님 보세요. 1858년생이세요. 그러면 연세가 어떻겠어요? 1919년이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얼굴들의 면면을 보시면 어때요?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뭐 교사,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요? 농민, 상인, 어떻게요? 말 그대로 전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기획 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 3, 4년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게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3월 1일 날은 여성들 중에서도 여학생들, 특히 서울에 있는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관순 열사 때문에 이화학당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대문 용모소에는 남아있는 거는 이화학당도 있지만 배화여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굴들을 보시면 굉장히 앳된 얼굴이에요. 우리 지원이 학생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6살, 17살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알리고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3.1운동에 그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꼭 그 독립운동 단체에서도 이렇게 활약하신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3.1운동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잊혀진 영웅의 후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자, 동일한 얼굴인데, 자, 이 얼굴에 비해서 이 얼굴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든 건 아니고 후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연세가 들으시면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요. 혹시라도 이제 후손이 되는 분이나 아니면 얼굴이 비슷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운이 굉장히 좋으면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 그 이후에 몇십 년 뒤의 모습을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된 분들에 대한 젊을 때의 모습과 노년의 모습,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이제 저랑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옥사로 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여옥사예요.
서대문 형무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여성과 남성을 이제 같이 수감했는데 한 곳에 수감한 건 아니고 이제 분리해서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여기 수감했던 옥사의 자료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복원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안쪽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의 번호가 써 있는데요. 1번부터 이렇게 8번까지 쭉 되어 있어요. 1번 방하고 8번 방은 이제 한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고요. 2번부터 7번까지는 한 명씩 들어가 있는 독방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방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록에 이제 8번 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8번 방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실 적에 이제 같은 방에 이 방에 계셨던 분들이세요. 이제 총 7분이 계신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분들 가운데 이제 그 심영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분의 아드님이 오셔갖고 사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모습,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찍은 모습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 안에 계셨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 한과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래가 나와요. 여옥사 8호 간방의 노래에서 뭐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임명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이를 이제 낳으시거든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께서 아이를 좀 돌봐줬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스코필드 박사께서도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노순경 애국지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옥사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은 이제 시대 순으로 저희가 놔뒀어요. 1910년대에서 20년대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놔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 안에 보시면 여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 동덕, 배화, 숙명, 정신, 경성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었던 여학교 학생들이 3.1운동에 대거 참여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쪽에 나오시면 문 닫아야겠는데. 자, 여기 3번 방은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김서경 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녀상 만드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당당한 유관순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셔서 유관순 열사가 전시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4번 방인데 보시면 식민지 감옥과 여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수감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시해놨고, 또 하나는 이곳에 이제 독립운동가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간수대기에서 이제 여기서 근무했던 간수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무궁화 정파운동 기생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간호사였던 사람, 그다음에 버스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의열단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의 여성들이 이곳에 독립운동으로 수감되셨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는 거울방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자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거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울 안쪽을 보시면은 무한 반복되면서 쭉 끊임없이 펼쳐지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거울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30년대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생존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것처럼 뭐 노동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동맹유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40년대에 가게 되면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천황송배 이런 거를 강요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수감되신 분들 가운데 이제 그 종교가
종교가 이제 그 기독교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숭배를 반대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수감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신앙을 가졌던 여성 종교인들 가운데 일반 평범한 주부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수감되셨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방은 이호종과 박진홍이라고 해서 두 사람은 그 동덕여고 같은 반 이제 친구였었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형무소에 와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박진홍이라는 분인데 배를 보면 배가 볼록 나왔어요. 왜냐면은 임신한 상태에서 붙잡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이 안에서 이제 출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감옥 안에서 만나갖고 재회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제 담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방까지 방이 8개인데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좀 여성들의 삶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여옥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학예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감옥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픈 흔적을 간직한 곳이지만 역사를 바로 알아야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난 학예사는 역사적 장소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시간 날 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 역사나 유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예사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